가열식 가습기가 고장이 났네요. 이쪽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달려있던 거를 대체품을 공수를 해왔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묶어야겠죠? 수리 성공이네요.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가습기가 고장이 났네요.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좀 채워보겠습니다. 자, 안에 수위 센서가 있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면은 수위를 감지하고 작동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 하얀색 수위 센서가 있네요. 잠시만 두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배경 지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가습기는 가열식입니다. 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초음파식은, 가열식은 자, 좀 떠드는 동안에 충분히 가열이 되었어야 하는데 차갑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습기 밑면을 보니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나사 숨기기 제일 좋은 곳, 여기 발 있는 데죠. 고무 발을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속에 나사가 숨어 있습니다. 화면에는 잘 안 보이는데 나사가 있어요. 나사 4개를 잘 풀고 나니까 깔끔하게 분해가 됐습니다. 자, 내부 구조가 보이는데요. 여기 제어부 뒷면에 회로 기판이 있고, 자, 물통에서 나온 물이, 이건 고무관이네. 고무관을 타고 아래로 왔다가 전기 배출구로 나가기 전에 여기 딱 봐도 이렇게 열에 강해 보이는 소재로 둘러친 부분, 여기가 히터에 들어가는 전선이 되겠죠. 이 부분이 히터가 되겠네요. 히터에 들어가는 선이 파랑과 검정, 이거는 수위 센서, 그리고 갈색과 하늘색 전원이죠. 자, 어디를 제일 먼저 확인을 해야 될까요? 아까 전원 작동 중 램프도 들어오고 수위 센서에 반응을 하니까 센서도 정상, 그 다음에 센싱 회로도 정상.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은 이런 이제 전력 제어 소자가 소선이 되었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뭐 역시 발열이 나니까 약간 누른 기는 보이지만 뭐 타거나 파손이 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작동 중
램프에 불이 들어온 상태에서 히터로 나가는 여기 출력단 전압을 찍어보면 220V 전압 출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히터가 죽었다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히터에서 온 선을 저항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깜깜무소식이네. 역시 히터에 문제가 있는 게 심증이 점점 더 확증으로 굳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히터 모듈 자체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내열 슬리브를 조금 들어 올리면 단자가 조금 노출이 될 겁니다. 지금 단위가 킬로인데 0.425니까 425옴 이죠. 자, 전력이 대충 나오는 것 같습니다. 100W 조금 더 넘는 히터 모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터 자체는 정상인 것 같고, 예, 요놈 온도 센서로 추정되는 이쪽이 문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풀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뭔가가 반짝이는 게 보이는데 열에 의해서 많이 삭았나 봅니다. 손으로 뜯으니까 찢어지네요. 이게 뭘까요? 짐작대로 온도에 따라서 지나치게 뜨거워지면 회로를 끊고 식으면 이어주고 하는 그런 소자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일한 스펙을 구해서 교체를 하면 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품들을 다 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온도 퓨즈라고 많이들 부르는 것 같은데, 이제 바이메탈로 돼가지고 특정 온도 이상, 임계치 이상의 온도가 감지가 되면 속에서 바이메탈이 떨어져서 전원을 차단하고 식으면 다시 붙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스펙을 보면 175도짜리가 사용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잘라놓고 보니까 얘는 정상이에요. 저항을 재보면 자르기 전에 이렇게 재볼걸. 예, 재보면 0.1옴, 그죠? 거의 0옴에 수렴하는 그런 값입니다. 얘는 살아있어요. 원래 이렇게 달려있던 거를 잘랐는데, 이 녀석, 이 내열 슬리브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이 녀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얘가 저항이 무한대예요, 지금. 얘는 가역적이지 않은 퓨즈인 것 같습니다. 여기 라벨을 자세히 보면 216도짜리 온도 퓨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녀석으로 구해다가 대체하면은 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습기의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뒤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애초에 이 175도짜리 온도 퓨즈, 자, 요거는 바이메탈식입니다. 가역적인 거예요. 식으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자, 어쨌든 175도짜리 온도 퓨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216도짜리가 죽었는가? 이 녀석이 지금은 도통이긴 한데 175도가 넘어도 동작을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얘가 안 죽었다고 해서 믿고 썼다가는 새로 교체한 216도 대체품 온도 퓨즈를 또 태워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납땜인두에 붙여놓고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정상 도통이라 불이 들어오는데 납땜인두를 가열해 보겠습니다. 또 이제 손을 대기가 어려울 만큼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대보면 납이 녹을 만큼 인두가 달구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고온을 잴 수 있는 온도계는 없지만, 자, 잠시도 손을 대기 어려울 만큼 뜨겁다는 점, 납을 대면 녹는다는 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175도는 넘는다고 봐야겠죠. 200도도 넘을 거예요. 그런데 안 끊어집니다. 이 녀석이 속에서 고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가 못 끊어주니까 히터가 계속 달구어져서 216도를 넘기고 두 번째 온도 퓨즈가 타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도 교체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가 통한다고 그냥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교체해야 돼요. 대체품을 공수를 해왔습니다. 아쉽게도 100% 똑같은 것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온도 퓨즈는 227도짜리, 227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면 용단이 발생하는 온도 퓨즈, 그리고 바이메탈 온도 스위치입니다. 이거는 온도가 120도짜리예요. 많이 낮죠. 원래 기존 거가 17AM 175도짜리였는데 구할 수가 없어. 파는 데가 있긴 한데 찾아보니까 다 수입 대행으로만 돼서 소매로 구하려니까 너무 비싸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도저히 똑같은 거는 말도 안 되게 비싸서 안 되고,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걸로 찾다 보니까 120도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로 패키징 하면은 우리 펄펄 끓기 전에 자꾸 스톱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머리를 한번 써보죠. 자, 일단 작동 테스트부터 해야겠죠. 한번 달구어 보겠습니다. 자, 평소에는 회로가 닫혀 있는 상태, 즉 normally closed 상태입니다. NC 타입이고, 임계 온도, 즉 12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끊어져야 재기능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딸깍 하면서 꺼졌습니다. 이제 식히면, 자, 리셋 온도만큼 또 내려가면
도로 켜져야 됩니다. 네, 켜졌죠. 딸깍 하면서 켜졌습니다. 네, 정상 작동하는 양품입니다. 자, 온도 퓨즈도 자, 평상시 통전이 잘 되는, 그러나 얘는 임계 온도에 도달하면 용단이 되어버립니다. 되살릴 수 없게 됩니다. 자, 이제 얘들을 이어야 되는데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다. 납땜으로 이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환경에서 쓰기 때문에 납땜으로 이었다가 녹아서 떨어지면 곤란하겠죠. 물리적인 힘으로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압착 단자로 이을 건데 애석하게도 압착기가 없습니다. 좀 야매로 진행할 거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납작 터미널 몇 개를 구해 놨습니다. 원래 여기가 전선 땜하거나 압착하는 자리지만 반대로 이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내고, 힘껏 찍어서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온도 퓨즈 전선을 넣고 얘도 잘 찝어 주겠습니다. 자, 플라이어까지 동원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끄떡끄떡 유격이 없도록 꽉 찍어 물었습니다. 자, 반대쪽도 이제 원래 회로에 붙여 보겠습니다. 끊어진 온도 퓨즈는 잘라내고, 새롭게 준비한 퓨즈를 같은 방법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어떻게든 했는데 진짜 난관은 반대쪽이죠. 히터 쪽에 얘를 붙여야 되는데 이거 작업 공간이 좁아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또 해봅시다. 자,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세 번째 찍은 거가 제일 모양이 좋네요. 기존의 압착 단자를 잘라내지 않고 그대로 살려두고 이렇게 남겨둔 전선에다가 다시 압착 단자를 찍었습니다. 야매지만요. 조립을 해봅시다. 자, 이제 내열 슬리브도 다 씌웠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이제 온도 스위치를 여기에 해야 되는데 얘는 내열 슬리브를 안 씌우겠습니다. 캡톤 테이프로 기본적인 절연만 하고 붙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175도짜리 대신에 120도를 썼기 때문에 너무 빨리 뜨거워지지 않도록
좀 열 발산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 있고, 둘째, 오픈 온도에 도달을 했을 때 슬리브가 씌워져 있으면 식는 것도 천천히 식겠죠. 예, 빨리 식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스테인리스 사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으니 아쉬운 대로 그냥 보통 아연 도금 찰사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단단히 고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덮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런 류의 작업을 할 때 부스러기들, 특히 이런 전선에서 나온 가느다란 금속 부스러기 만에 하나 떨어져 있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조립을 하고 자, 바르게 세팅을 하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투입을 하면 지금은 빨간불입니다. 수위 센서가 물이 없음을 감지했기 때문에 빨간불이죠.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초록불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통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물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기계의 3중 안전장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수위 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전열기구는 과열이 발생할 경우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중요합니다. 자, 수위가 낮아져서 물이 없으면 더 이상 가열을 하지 않도록 전원을 차단하는 수위 센서가 첫 번째 안전장치. 그 다음에 제가 수리했던 온도 스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을 데우다가 히터가 너무 뜨거워졌어. 온도가 120도 이상 올라가면 히터의 전원을 차단해서 더 이상 히터가 가열되지 않도록 하는 두 번째 안전장치. 그 다음에 이 온도 스위치라는 게 내부에 바이메탈 접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오래 쓰다 보면 문제가 생겨서 정상 작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붙었는데 뭐 우연찮게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이런 용착이 되어 버린다든가, 그러면 120도가 넘어도 안 떨어지겠죠. 못 떨어지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히터는 계속해서 가열이 될 것이고, 그게 임계치 이상이 되면은, 자,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뭐가 하나 더 있었죠. 세 번째 안전장치, 온도 퓨즈가 있습니다. 온도 퓨즈가 작동해서 회로를 끊어버립니다. 더 이상 가열이 되어서 불이 나지 않도록. 그게 이 제품의 3중 안전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물이 끓는 소리가 나다가 지금 다시 소리가 멈췄습니다. 온도 스위치의 작동으로 인해서 지금 회로가 끊긴 상태입니다. 식으면 다시 가열이 될 겁니다. 지금 틱 하는 소리가 났죠. 온도 스위치가 다시 붙었습니다.
여기 물 끓는 소리가 들리죠. 막 손을 댈 만큼 김이 세게 올라오진 않지만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육안으로 보이네요. 방금 틱 하는 소리가 또 났습니다. 온도 스위치가 작동해서 접점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과열되기 전에 온도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거는 120도라는 스펙 내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원래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175도의 스펙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일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막 기대만큼 부글부글 펄펄 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온도 스위치를 제대로 된 거 175도짜리를 구해다가 달면은 더 좋겠는데, 우선은 구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야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장치가 작동하는 거 확인했고, 충분한 양은 아니지만 가습이 되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자, 이 제품은 정상적인 AS 절차를 거쳐서 수리한 게 아니라 소비자가 임의로 분해, 수리를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품질 보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워런티 보이드가 되었습니다. 제조사는 이렇게 소비자가 임의로 수리하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겠죠. 이런 3중 안전장치, 제조 단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3중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방지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도 피하기 위함인데, 자,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제가 제조사를 블레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수리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전열 가전은 가급적 수리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전열 가전에는 안전장치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는 용도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조금만 더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약간의 열 손실을 감수하고 이 센서에다가 방열판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그러면 적정 온도 제어하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떨어져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묶어야겠죠. 이렇게 방열판이 혹여 접착력이 약해져서 떨어져서 뭐 이런 회로에 닿아서 쇼트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사로 단단히 붙도록 묶었습니다. 조립을 하죠. 이제 나사 다 잠그고 발도 끼우겠습니다. 다시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나기 시작하네요. 보글보글 끓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테스트 했을 때보다는 히터가 꽤 오랫동안 가열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소리가 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도 스위치가 작동했었는데
좀 오래 가네요. 자, 끓어라, 끓어라.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네, 이렇게 가습이 되고 있습니다. 수리 성공이네요. 딱 하고 지금 온도 스위치가 작동했습니다. 막 부글부글 그렇게 끓지는 않지만, 네, 이제는 좀 그래도 가열식 가습기다 소리 할 정도는 되는 것 같네요.